두 번째 탈북할 때는 쥐약을 준비해가지고 옷 속에 감춰가지고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아이즈입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제가 오늘은 저의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부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 2시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좀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가 처음 탈북하다가 실패해서 보이부 감옥에서 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서 실패했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려면 17년 전으로 돌아가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이었는데 먼저 탈북했던 저희 아버지가 브로커를 통해서 저를 데려오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살던 지역은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는데 그 강원도 지역이었는데 사실 좀 북한은 국경까지 가려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량의 불시착을 봤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북한의 교통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북부에 있는 청진이라는 북한의 제3의 도시까지 630km 정도 되는데 그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는 데만 기차가 빨리 달리면 3일, 조금 사정이 안 좋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사정이 안 좋은데 국경 지역까지 가려면 제가 살던 데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까지 가는데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같은 국가 안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합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국경 지역이나 혹은 평양으로 가는 데는 조금 더 그런 단속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국경에 사는 브로커를 통해서 국경까지 와서 브로커 집에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착해서 한 3일 후에 탈북시켜 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그 3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근무 교대에 들어가기로 했던 국경경비대원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일 하기로 했다. 또 내일 가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열흘을 거기에 머문 거예요. 사실은 저를 탈북시켜 주기로 한 그 브로커가 2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돈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한 3일 지나면 국경을 넘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열흘이나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집에서 열흘을 있었는데 열흘 돼가지고 그날은 낮에 사람이 와서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는갑다 이렇게 하고 그냥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낮에 왔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 집주인이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줬는데 강으로 데려다줄 그 브로커가 아니고 보이부에서 온 거예요. 그 보이부가 3명이 와가지고 제 이름하고 제 모든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이부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잡힐 때까지만 해도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도 몰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들은 얘기가 그때 트러블이 있어서 누군가가 저를 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을 하려고 국경 근처까지 어렵게 왔는데 열흘을 기다리다 결국은 중국이 아닌 보이부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이부 감옥에 가니까 보이부 유치장이죠. 보이부 유치장에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남자 감방이 있고 그 안쪽에 여자 감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처럼 복도에 보면 간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거기서 양쪽 다 남녀를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창이 둥지고 벽 쪽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앉게끔 자리 배치를 해놨는데 크기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런 방이 2개가 있는데 한 칸은 남자, 한 칸은 여자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경 지역은 대부분 탈북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보이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안에서 잡힌 사람이 북송이 되면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가 보이부가 되는데 북한에는 한국과 달리 안전부라는 일반 경찰이 있고 그 보이부라는 따로 비밀 경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사범이라든가 사회 일반 범죄를, 보이부는 정치범이라든가 북한의 국가 안보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범죄자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은 물론이고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 1차적으로 보이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탈북자들도 대부분 북송이 되면
그 보위부 감방에 먼저 수용이 돼서 거기서 1차적인 조사를 받습니다.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보위부에 가면 입이 없는 자라도 다 말을 하게 돼 있어. 예, 북한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남한과 관련이 있는 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북경 지역에는 북송된 탈북자들을 1차적으로 수용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여기서 다시 자기 출신지를 이렇게 보내지는데 저는 뭐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갔던 것도 아니지만 일단 그 가려는 목적으로 거기 왔었으니까 북한에서 북송된 사람들이 그 수용돼 있는 거기에 지금 갇히게 된 거예요. 그냥 깜풍에 들어가서 뭐 옆 사람하고 말은 물론 못하고 그 열을 딱 맞춰서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손을 무릎 위에 딱 앉혀놓고 이제 양반 자세를 하고 앉아 있는데, 보통 간수가 뭐 시간에 따라서 그 교대를 하는데 이 간수가 조금 그 뭐 어떤 인간미 같은 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자주 줍니다. 그래서 뭐 2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시간 반 지나면 휴게 시간을 주면 이 양반 다리 자세를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하고, 휴식 시간에는 뭐 대략 한 10분 정도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는 자세를 좀 뭐 고쳐 앉거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또 원래 자세대로 또 움직이면 안 되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간수가 못된 놈이면 뭐 2시간 이상 뭐 거의 오전 중 한 번도 휴게를 안 줘요. 그러면 이게 자세 고정을 무슨 요가 자세 하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혀 못 움직이고 이걸 오전 내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보위부 들어가서 그 감방에 들어가니까 2시간을 그냥 전혀 뭐 손가락도 깜짝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 죽겠는 거예요. 그냥 첫날 밤을 자게 됐습니다. 역시 자는 것도 바로 눕는 게 아니고 이 옆으로 누워가지고 머리는 역시 또 저쪽 벽 방향으로 보게끔 이렇게 눕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감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머리를 양쪽 벽 쪽으로 대고 발을 맞놓게 이렇게 그렇게 자는 거예요. 대칭되게. 거기가 보통 기온이 영하 뭐 20 몇 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백두산 밑인데 그 1월달이고 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창문에 성에가 끼는데 뭐 한 1cm 정도 두께로 하얗게 껴요. 너무 추워서. 그 담요 얇은 거 한 개도 없고 거기서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열에 의지해서 자는 거예요. 빼곡하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첫날 밤을 거기 잤는데 내가 가려고 했던 중국이 아닌 여기까지가 나의 이번 여행이 끝 종착지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긴장감이 싹 가져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 있다가 그 뭐 긴장을 확 놓고 정신없이 자다 보니까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게 발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담요를 갖다 덮었던 것도 몸을 대충 가리는 정도고 하니까 양말을 그냥 한 개 신었는데 그 영하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발이 얼었던 걸 그냥 모르고 정신없이 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발이 좀 이상하고 왜 이렇지 이렇게 뭐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 되니까 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발이 저려서. 진짜 그때 며칠 밤을 아예 못 잤어요. 그 이후에 저는 겨울만 되면 이게 발이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때 거기서 발이 온 후에 몇 년간은 항상 그렇게 못 잤습니다. 영하 20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거의 한 2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엄청 길게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에서 북송이 돼서 북한에 오면 국경 근처 보위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사가 끝나면 각자 자기 출신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들어갔을 때 있던 사람들 다 자기 지역으로 가고 또 새 사람이 와서 또 가는데도 저 혼자 거기 있은 거예요. 보통 아침에 6시인가 이렇게 기상을 하면 운동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하루 중에 가장 유일하게 그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아침 시간이. 대변, 볼일을 거기서 보게 합니다. 보위부 운동장 한 바퀴 빙 돌고 뒷골목에 가서 그런 볼일 보는 장소가 있는데 아무튼 그 유치장에 있는 남녀 전부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갈 때는 2명씩 같이 이렇게 그 짝을 지어서 수갑을 채워요. 근데 손목에 차는 수갑이 아니고 이 손가락, 이 엄지 손가락 2개를 같이 이렇게 그냥 묶게끔 이렇게 그런 수갑을 갖다 채웁니다. 짝을 지을 때에도 젊은 사람끼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 이유는 혹시 2명이 도망 못 치게 하려고. 젊은 사람 2명이 엄청 잘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기 힘든데 어느 한 사람이 몸이 부자연스러우면 어차피 그 2명이 같이 뭐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못 뛸 걸 생각을 해서 2명을 이렇게 한 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도 끈이 있는 신발은 끈을 전부 풀고 신발을 꺾고 신게 합니다. 그 신발을 거의 뭐 슬리퍼처럼 신게 하는 겁니다. 그 보위부 뒷마당에 가면 남자하고 여자 거기서 볼일을 봅니다. 그 아침 시간에 거기서 뭐 볼일을 못 보면 나중에 그
유치장 안에서 볼일을 보면 그 추운데 그 냄새가 난다고 전부 이제 그 창문을 열어놓게 하는 거예요. 뭐 아침에 별로 생각이 없어도 그 밖에 나갔을 때 거기서 볼일을 봅니다, 일부러. 남자가 이렇게 한쪽에서 남자들이 앉아서 볼일 보고 여자가 또 같이 볼일 보는데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이가 이게 한 10m도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볼일을 봐요. 근데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볼일 보는 거는 좀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 유치장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뭐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뭐 노예나 뭐 어떤 팔려온 사람과 같은 약간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밥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강낭쌀을 껍질이 그냥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짐승 사료 같은 걸 밥을 해서 뭐 완전 냉동이 되기 직전에 그런 걸 갖다가 알루미늄 식기가 있는데 그 식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뭐 한 100g 정도 되는 걸 갖고 와서 숟가락 손잡이가 혹시라도 자살용을 쓸까봐 그 손잡이를 완전 부러뜨리고 숟가락만 이렇게 딱 있는 거. 그러면 그 밥을 먹을 때는 그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또 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엄청 추워요, 이게. 안 그래도 그 안에가 엄청 추운데 냉동이 되기 직전에 밥을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나면 너무 추워서 막 이렇게 한 30분 넘게 떨고 막 이럽니다, 그냥. 2달 가까운 시간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입고 딱 맞던 옷이 들어가서 뭐 그 나올 때쯤 되니까 옷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뭐 먹는 게 그냥 맨날 똑같은 걸 먹고 햇빛도 못 보고 하니까 얼굴도 하얗게 되고 그 움직이거나 혹은 옆 사람하고 말하는 게 보이면 그냥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아침에 볼일 보려고 이렇게 갔다가 이게 손이 묶여 있으니까 옆 사람하고 이걸 바지를 원래 입느라고 뭐 옆 사람하고 말을 했는데 지켜보던 간수가 이제 좀 말을 했다고 유치장에 돌아와서 불러내가지고 철창이 있는데 그 밑에 콘크리트에 식기를 넣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손을 꺼내놓으라 해가지고 그 콘크리트에다 꺼내놓으니까 그냥 발 갖다가 손가락을 엄청 밟아놓는 거예요. 그 발이 엄청 밟혀가지고 이게 진짜 이 손가락 2배 정도로 이렇게 퉁퉁하게 부었는데 거의 며칠 동안 이게 구부리질 못했어요. 이게 부어가지고 손이 너무 통통하게 부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뭐 옆 사람하고 이제 잠깐 뭐 그 유치장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불러내가지고 이 알루미늄 파이프가 있었는데 그 알루미늄 파이프를 갖다가 이 사람을 엄청 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엄청 맞아가지고 여기가 완전 퉁퉁 부어오르고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고름이 차고 해서 병원에 몇 번 실려가기도 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도망갔던 반역자 그런 뭐 역적 뭐 이런 식의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 뭐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는 그 간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짐승 취급이에요, 그냥. 그 자기들이 뭔가 일상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갖다가 엄청 두들겨 패고 막 그럽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살면서 또 가장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가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낮에 이렇게 딱 앉아서 뭐 부처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목적 자세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가 막 기어다니고 하는데 간지러운데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참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는데 그 보이브 감방에서 2달 가까이 그냥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배운 거는 국경에 오니까 그런 외부의 정보를 너무 이게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강원도라든가 항해도 이쪽 지방은 거의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해외에서 오는 게. 그냥 뭐 가끔 뭐 남한에서 오는 삐라 정도밖에 없는데 국경 지역으로 해서 중국하고 이런 뭐 밀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거기서 참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흘 동안 좀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뭐 책 읽는 선비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사람이 어느 한 곳에만 있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낫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 막 보이브에 갇혀서 막 그런 고생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번째 탈북할 때는 약을 준비했었어요. 앰플 같은 그런 쥐약이 있는데 중국제 혹시라도 만약에 잡혀서 보이브 감옥에서 더 이상의 그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